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기장 9페이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우선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의 뜻 여기 읽기 전에 우선 오른쪽부터 좀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 지수함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옛날에 우리가 유리수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뭐였느냐, 바로 정수분의 정수였습니다. 그럴 때 유리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제 어찌 보면은 이 분모가 처음으로 이제 출현을 한 거죠. 분모의 출현. 그러다 보니 이 분모, 이 유리수를 대표하는 이 분모 자리에다가 x를 갖다 놓기 시작하면서 x분의 1, y는 x분의 1이라는 요 함수 x를 갖다 놓기 시작하면서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바로 유리함수라고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리수를 배울 때도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루트라는 걸 통해서 무리수를 처음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트 안에다가 x를 갖다 박아 놓으면 이게 바로 뭐다? 무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게 될 내용은 우리가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a에 뭐 n제곱 할 때 여기 이게 지수 자리에 있던 n인데, 자, 이 지수 자리에다가 우리가 x를 갖다 넣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지수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만약에 로그에다가 x를 갖다 놓는다면 그럼 이게 로그 함수인 거고, 다음에 삼각비에다가 삼각비 자리에다가 그 x를 집어넣게 된다면 이게 바로 이제 삼각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 x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바로 이제 그 함수의 이름을 지어주는 아주 주요 포인트가 되게 된다. 한마디로 이제 지수 함수는 지수 자리에 x가 들어가 있으면 지수 함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실수 x에 대하여 a의 x제곱의 값은 하나로 정해지므로 y는 a의 x제곱. 자, 이때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얘는 x에 대한 함수가 된다. 이 함수를 a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 a가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선생님, 이런 게 왜 있는 겁니까? a는 왜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왜 1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까? 자, 하나씩 의문을 해결해 보자면요, 우선 제가 이 지금부터 함수로서 이 지수 함수를 바라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x 자리에다가 단순히 자연수만 넣진 않을 거예요. 정수도 넣을 거고 유리수도 넣을 거고 무리수도 넣을 겁니다. 즉 여기 자리는 이제 실수를 넣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옛날에 지수 법칙 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수 자리가 이제 유리수 이상부터 확장될 때는 밑이 반드시 어때야 된다고 했다? 그렇죠.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실수를 지수 자리에다가 왕왕 넣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밑도 0보다 커야지만 될 것이다. 그래서 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거기까지는 인정. 자, 그런데 왜 선생님 a는 또 1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까? 자, a가 1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a가 1이었다고 쳐봅시다. 1이어서 이게 1의 x제곱이 된다 칠게요. 얘는 그냥 1이잖아요. 즉 y는 1이라는 상수 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y는 1이라는 상수 함수가 돼버려서 얘가 지금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상수 함수는 생긴 게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는 지수 함수는 이렇게 생긴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이 그림이 너무 달라서 초록색은 빼자. 지금 우리가 하려는 지수 함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인 애들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과감하게 얘는 제외하자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사지 않는다. 밑이 1인 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시 보시면 y는 4의 x제곱 되어 있는 애도 지수함수입니다. 왜? 지수에 x가 있으니까. y는 7분의 1의 x제곱 지수함수입니다. 왜? 지수에 x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3 곱하기 2의 2x제곱 얘도 지수함수입니다. 왜? 지수에 x가 있으니까. 지수에 x 관련된 식이 있으면 얘 지수함수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개념 17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 17번 중요합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성질 하고서 이렇게 5가지 항목들도 나와 있는데 지수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요 5가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그림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y는 a의 x제곱을 갖다가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1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 밑이 저런 범위가 있다 보니 요런 밑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a에 관해서 생각해보면 우선 a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근데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고 1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이 하나 그리고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구간이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자, 첫 번째 구간은 뭡니까? 0과 1 사이. a 값이 0과 1 사이일 때. 자, 두 번째 구간은 1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부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구분 지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저기 1번, 2번이라고 썼는데 바꿔 씁시다. 얘를 1번이라고 하지 말고요.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네, 얘를 먼저 그리는 게 좀 편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a가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0과 1 사이인 경우. 자, a가 1보다 클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밑이 1보다 큰 것 중에서 2를 적절하게 잡고 0과 1 사이인 것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 그림 그리실 때 선생님 요거 그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할 때 함수 그래프는요 기본적으로 노가다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그냥 드립다 다 대입해 보시는 게 그림 그리는 거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x랑 y에다가 드립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y는 2의 x제곱에서 자, x가 1, 2, 3일 때 또 0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다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천천히 쉬운 것부터 가보겠습니다. x가 1이면 y의 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2겠죠. 다음에 x가 2이면 y는 4, 3이면 8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한 번 더. 4이면 뭡니까? 그렇죠, 16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봤더니 x의 값이 커질수록 y의 값도 점점 커지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커질 때 엄청 가파르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바로 이렇게 증가하듯이 올라가게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증가함수처럼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1일 때는 2, 2일 때는 4, 3일 때는 8, 4일 때는 16. 엄청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x가 0일 때도 생각해 봅시다. x가 0일 때는 y값은 1이 나오겠죠. 네, 2의 0제곱은 1입니다.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는 4분의 1, 마이너스 3일 때는 8분의 1 이런 식으로 x값이 줄어들면 y의 값도 점점 줄어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러면 y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의 100제곱분의 1이에요.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x가 아무리 작아져 봤자 y 값이 절대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아무리 작아봤자 음수가 안 된다. 즉 x가 아무리 작아져도 이 그래프가
0의 x축에 맞닿거나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 지수함수를 그릴 때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어떤 그림이냐? 우선 이 그래프는 절대로 0이 되지는 않는다. 0보다 내려가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x축과 닿을랑말랑 닿지 않게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x가 0일 때는 항상 y값은 어딜 지납니까? 네, 그렇죠. 1을 지나겠죠. x가 지수가 0이면 항상 y값은 1이 나옵니다. 밑이 뭐든 상관없이 3이든 4이든 7이든 100이든 항상 x가 0이면 y는 1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항상 0,1 지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여기가 1이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지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간다라는 증가함수라는 포인트도 기억하셔야겠다. 그래서 총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지수함수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걸 갖다가 지수함수 증가하는 함수지 하셔가지고 그냥 드립다 이렇게 그려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꼭 이렇게 x축에 닿을랑말랑 안 닿게 이렇게 올려서 올려치기 하셔서 그리셔야 된다. 됐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x랑 y 값을 생각을 할 때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의 값은 점점 어떻게 될까? 자, 그걸 살펴볼게요. 자, x의 값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x의 값이 1, 2, 3, 4가 돼요. 자, 그랬을 때 y 값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리고 16분의 1이 됩니다. 자, 얘는 오히려 아까랑 반대로 x의 값이 커질수록 y의 값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띠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그림이 그려질 땐 어떻게 그려지느냐? 바로 이렇게 지수함수가 내려가는 점점 감소하는 모양새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도 포인트는 기억하셔야 될 게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x값이 커질수록 y의 값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 얘기는 반대로 x값이 줄어들수록 y의 값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x가 줄어들수록 y의 값은 점점 커진다라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모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x가 0일 때는 자, 밑이 2분의 1이든 뭐 4분의 1이든 8분의 1이든 다 상관없이 y값은 항상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0,1을 무조건 지난다라는 거. 0,1을 지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x가 엄청 커집니다. x가 한 100쯤 돼요. 그러면 y값은 2의 100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게 100억이 됐다 칩시다. x가 100억이 돼도요, 얘는 2의 100억 제곱분의 1일 뿐이에요. 즉 절대로 이 x값이 아무리 커져도 이 함수 그래프가 x축에 맞닿을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0이 될 일은 절대 없어요. 또한 0 밑으로 갈 일도 절대 없어요. 그러므로 얘가 닿을 듯 안 닿을 듯, x축이랑 닿을 듯 안 닿을 듯 계속 안 닿는 게 포인트다. 되셨죠? 이렇게 이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하셔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만나게 될 모든 상황들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뭐 y는 3분의 1에 x제곱 그려줘. 아니면 뭐 y는 아니야, 이거부터 하자. 자, 뭐 y는 3의 x제곱 그려줘. 뭐 y는 100의 x제곱 그려줘. 아니면 y는 2분의 3의 x제곱 그려줘. 아니면 y는 루트 3의 x제곱 그려줘. 등등등. 이제부터 밑이 다양하게 나오는 지수함수들을 다 그려달라라는 요구가 빛발 칠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지 마시고 얘네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밑을 보니까 다 뭐보다 큽니까? 그렇죠. 1보다 큽니다. 그렇죠.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애들은 다 어떻게 그리기로 했어? 자, 밑이 1보다 큰 애들은 전부 증가하는 형태로 그리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증가한 형태로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x축과는 맞닿을 듯 맞닿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포인트 3개인 거죠. 그림 그리실 때 포인트 3개. 첫 번째 맞닿을 듯, 닿을 듯 말 듯 안 닿게. 다음엔 몇 콤마 몇 지나게? 0,1 지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증가하게끔. 그래서 얘네 뭐 그려달라고 하면 그냥 이런 형태로 개형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물론 얘네들을 다 한 그래프에다 표현할 때는 조금씩 뭐 그 기울기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다 공통인 건 0,1 지난다라는 거, 이게 맞닿을 듯, 이게 닿을 듯 x축이랑 안 닿는다는 거, 그리고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 그 포인트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밑이 0과 1 사이일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면요. 자, 예제 17번. 다음 보기 중 지수함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 자, 바로바로 갑니다. y는 3의 마이너스 5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지수함수가 네, 맞습니다. 선생님, 지수에 x 관련된 게 있으면 지수함수인 건가요? 네. 지수 자리에 5-5x라는 어쨌든 x와 관련된 식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지수함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y는 x의 5제곱. 자, 얘를 맞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아닙니다. 지금 지수 자리에 x가 없잖아요. x가 오히려 밑에 있으니까.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라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다항함수. 네, 몇 차짜리? 5차짜리. 5차 다항함수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3번입니다. 디귿입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도 맞아요, 아니에요? 네, 얘도 지수함수가 맞습니다. 지수 자리에 x 관련된 식이 있으니까. 다음에 4번 y는 2의 10제곱. 얘는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자, 얘는 무슨 함수냐? 그냥 고정되어 있죠, y의 값이. x가 뭐든 상관없이. 자, 얘는 뭐냐면 상수함수인 거예요. 상수함수. 그래서 이것도 구분 잘 하시고요. 다음에 예제 18번입니다. fx가 3의 x제곱이라고 나와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자, 그럼 f1은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되니까 3. f3은 3 대입하시면 3의 세제곱 27.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3분의 1. 마지막으로 2분의 1 대입하시면 얘는 루트 3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다음에 예제 19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당황하지 마시고 1번부터 보시면, 자, y는 3의 x제곱입니다. 자, 3을 우선 쳐다보시고 3이 크게 두 구간 0과 1 사이에 있는 a인지 1보다 큰 a인지만 살펴보시면 돼요. 자, 3은 누구보다 큽니까? 1보다 크죠. 네,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그림을 그리실 때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여전히 세 가지. 네. 자, x축이랑 안 닿게, 0,1 지나게, 그리고 증가하게. 이게 바로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y는 3분의 1의 x제곱을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뭐 쟤는 그냥 바로 빨간색으로 여기다 그려보시면,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점점점 감소하는 함수가 될 거예요. 점점 감소하는 지수함수 형태겠고, 자, 얘도 여전히 감소하는 중이면서 0,1을 지나고, 그리고 x축과 맞닿지 않는, 자, 안 닿아 있는 겁니다. 네, 안 닿은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3분의 1 x제곱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다. 네. 다음입니다. 자, 그럼 우선 그림을 그리는 거는 대충 제가 여기다 다시 그리면 이렇게. 자, 얘가 ax제곱인데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리실 때, 네, 이건 밑이 0과 1 사이일 때, 네, y는 ax제곱은 이렇게 그리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카테고리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정의역입니다. 자, 정의역이라는 녀석은 그 함수를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림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정의역은
정의역은 도화지다. 자, 이것도 알쏭달쏭한 얘기를 했죠. 자, 정의역은 도함수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차함수 그릴 때나 아니면 뭐 1차함수 같은 거 그릴 때 사실 막 제약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좌표 평면 이렇게 주놓고 저기 이차함수 그려봐라 라고 할 때 막 이차함수 이렇게 그리고 있는 와중인데 선생님이 우리를 제지하진 않죠. 야야야 그만 그려, 더 이상 그리지 마, 이렇게 제지하진 않았었죠. 그냥 그리고 싶은 만큼 그리면 되는 거였어요. 자, 직선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리고 싶은 만큼 그리는 거였죠. 더 그려도 되는데 귀찮아서 안 그리는 것 뿐이었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의역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정의역을 제한받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1 때. 자, 그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느냐? 바로 우리가 유리함수라는 애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돼요. 유리함수가 왜요? 하시면은 유리함수가 생기기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분의 1로 생겼는데, 자, 여기 x 자리에다가 넣으면 안 되는 게 생깁니다. 자, 다른 건 다 넣어도 되는데 x에다가 0만 넣으면은 이제 안 되기 시작합니다. 0을 넣으면 안 돼요. 분모 자리가 0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유리함수 할 때 사용 설명서가 단 x는 0이 아니어야 된다.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이 함수를 그릴 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그림 그렸을 때는 실제로 다 그려도 됐었지만, 자,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x가 0일 때는 어떤 함수를 그 함수 값이 없어서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또 그 다음에 가서 바로 옆 동네에서 또 정의역이 제한을 받아요. 자, 뭐 때문에 그랬느냐? y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를 만나면서 또 그래요. 자, 무리함수는 왜 그렇습니까? 하시면은, 자, x 자리에다가 무리함수는 음수를 집어넣으면 이제 안 돼요. 사용 설명서에 음수는 집어넣지 마시오. 자,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밖에 못 그립니다. 선생님, 왜 음수 넣으면 안 됐던 거예요? 자, x가 뭐 마이너스 1이었다 쳐보자. 그럼 y 값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i잖아요. 뭐 그렇지. 마이너스 1, i로 표시하면 되잖아요. 자, 뭐 좋긴 한데 그럼 마이너스 1, i를 여기 좌표에다가 어디다가 점을 찍을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i 어디다 찍을 거야? 자, 그게 어렵죠. 네, 그래서 요거 음수 넣으면은 이게 표시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x에다가 음수 넣으면 이제 허수의 영역이 나와버리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진다 해서 우리가 x에다가는 음수는 집어넣지 말기로 하자. 그래서 요거는 x가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도화지를 제한해 버린 거예요. 왼쪽은 그리지 마라, 쓰지 마라, 오른쪽 도화지만 써라. 되셨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정의역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릴 수 있는 곳이 그릴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정의역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지수함수 신나게 그리면서 여기까지만 그려야 돼, 멈춰야 돼 하고 막 그랬던 적 있나요? 네,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정의역은 사실 도화지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됐고, 다음에 치역입니다. 자, 치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빨리 찾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치역은 요 함수 파란색 함수의 치역을 찾는다고 치면, 자, 함수를 치역 칩니다. 자, 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색칠이 y축의 색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될 거예요. 자, 0보다 큰 애들이 색칠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양의 실수 집합이 바로 치역이 될 것이다. 빨간색일 때도 뭐 마찬가지로 딱 치면은 이게 양의 실수들만 색칠이 되겠죠. 그래서 치역은 그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지수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 함수자 지워버리시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 1대1, 이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대1 대응 함수인 겁니다. 됐나요? 어떤 친구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양의 실수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공역이랑 치역이 서로 같지가 않은데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자, 여기서의 오류는 뭐냐? 그 질문한 것 중에서 오류가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공역은 여기서의 공역은 여기 양의 실수입니다. 양의 실수일 뿐이에요. 공역도 양의 실수여가지고 공역이랑 치역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그거 너무 억지 아니에요? 하시는데 억지입니다. 네, 뭐 억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공역을 뭐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한 거니까. 그런데 1대1 대응이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그 로그 함수와 관련해서 역함수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좀 억지를 부려서 이건 1대1 대응 함수다. 공역을 줄이면 되잖아. 공역을 줄이면 치역과 공역이 똑같잖아. 이렇게 돼버려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됐고, 자, 다음에 이제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은 함수가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에요. 자, 보시면 파란색 선도 x가 점점 줄어들수록 y의 값도 점점 줄어들죠.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가냐면 그렇죠, x축에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x축과 만나지는 않지요. 점점 근접해 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 그걸 바로 점근선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기서 점근선은,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바로 x축인 겁니다. 즉 y는 0. 됐고, 정점은 뭐냐? 자, 고정된 점의 줄임말 정점입니다. 고정된 점, fixed point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자,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는 포인트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 x축이랑 닿을 듯 안 닿을 듯 안 만난다. 이게 바로 점근선의 얘기였죠. 두 번째 포인트, 0,1을 무조건 지난다. 이건 밑이 0과 1 사이든 1보다 크든 무조건 공통된 얘기입니다. 네, 0,1을 무조건 지납니다. 자, 그게 두 번째 포인트. 정점이라는 건 고정된 점이다, 무조건 지나는 점이다 해서 0,1이 이 함수의 정점입니다. 밑이 뭐든 상관없이 항상 지나니까. 되셨죠? 네. 다음에 대칭성 얘기인데, 대칭성 얘기를 지우시고요. 대칭성 얘기보다 우리 아까 전에 포인트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렇게 증가한다, 증가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감소한다가 이렇게 포인트였었죠. 감소하는 함수인지 증가하는 함수인지. 그래서 얘는 증가 감소라고 써두세요. 증가 혹은 감소 이렇게 써두시고, 자, 이 함수는 언제 증가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반면에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그때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실 때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는 거 생각하셔서 그림 그리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5가지 포인트들 기억하시고서 추후에 이제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개념 18번부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